무에서 부를 만드는 자수성가의 조건. 여러분은 이 5개의 문장 중 몇 개에 공감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상황에서 시작해 큰 투자 없이도 수백억을 만든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디 산체스. 실제로 코디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세탁소, 청소업체, 세차장, 자판기 등의 사업으로 최저 시급을 받던 직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만든 자신의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5가지 부의 철칙이면 1년 안에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99%를 앞서가는 코디 산체스의 5가지 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99%의 사람들을 앞서가는 첫 번째 인사이트, 돈과 성공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친구가 아니라 동료다. 코디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받는 직장에 다녔어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도 싫었죠. 그래서 하루는 폴이라는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제 잘못인 거 아는데 진짜 직장이 너무도 싫어요. 심지어 저에게 맞는 일인 것 같지도 않고요. 마치 직장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폴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코디, 너 지금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너희 회사에서 그 누구도 너한테 일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회사에 다니는 그 결정, 그리고 지금 하는 일 모두 너가 자진했고 너의 결정에 의한 결과인 거야. 그 노예 계약은 회사가 아니라 너가 만들었다고. 이런 폴의 말에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구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만약 폴이 코디의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 친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맞아, 너희 회사 너무하다. 너희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깐깐한 거야? 하지만 폴의 반응은 친구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는 동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코디에게 충격을 줬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죠. 그녀는 그 느낌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폴이 저에게 각인시킨 한 문장은 이겁니다. 승자는 넋두리나 푸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누군가가 승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이 푸념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승자는 절대 낑낑대며 푸념 속에 살지 않습니다. 즉, 그 상황 속 폴의 한마디는 제가 승자가 아니라 루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일깨워줬죠. 그걸 깨달은 순간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그녀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는 나보다 더 나아가는 사람과 이 길을 갔던 사람, 그게 아니라면 힘든 마음을 채워주는 친구가 아닌 함께 가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은 푸념이나 불평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했죠. 코디 산체스의 두 번째 인사이트, 남들이 당신을 증오하게 냅둬라. 아니, 오히려 그걸 이용해라. 코디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내가 해야 할 도전에 대한 남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아이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즉, 두려움은 살아가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습득한 두려움은 반대로 우리에게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은 쉽겠지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조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코디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직장에 다녔을 때 댄이라는 제 상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루는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죠. 코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주에 직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으니까 팔로워는 많이 늘어야겠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직장에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집에 와서야 자신의 부업을 했는데 직장 상사의 비꼬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코디는 이 메시지를 저장해서 자신의 사진첩에 가지고 다녔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저장해놓은 댄의 문자를 매일 봤어요. 그 어느 메시지보다 큰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지금은 댄이 절 욕하던 그 메시지를 본 후에
제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을 확인하곤 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절 비난하던 그는 달라진 것 없는 삶을 살고 저는 그가 평생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직장 상사였던 댄을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는 무조건적으로 댄과 같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을 이겨버리고 싶다면 그 증오와 비난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증오와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주는 불편함, 증오, 비난을 원동력으로 쓰며 나아가라는 코디 산체스. 때론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이고 악한 반응이 힘든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될 거라고 말했던 그 결승선을 내가 넘어가게 될 때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죠. 그 부분으로 코디는 자신의 은행 잔고를 본 거고요. 즉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들을 담아두세요. 그 어느 연료보다 강하게 날 나아가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군가를 폄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보다 나은 경우가 드물어요. 즉 자기 자신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남을 평가합니다. 저보다 더 몸이 좋은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 걸 본 적 없고 제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제 남편의 관계를 비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진 걸 깎아내린 경험도 전혀 없죠. 즉 나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들은 저보다 나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코디가 말하는 세 번째 부의 인사이트, 대중을 따라가지 마라. 그녀는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고만 싶어 하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만 싶어 하지 성공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배짱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충분하다고 말해주죠. 그러니 대중 속에 섞여 들어가지 마세요. 성장은 가까웠던 사람들과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코디는 자신의 친구이자 멘토인 제이가 말했던 티슈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티슈의 가운데를 올려들 때 휴지 가장자리의 꼭지점들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휴지의 중간점이 계속 올라가면 주변에 있던 꼭지점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연스레 소속되어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대중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멀어짐의 결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올라가게 되는 영향력이 생기죠. 그러니 대중에 멀어지는 것을 예상하세요. 더 빨리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코디의 네 번째 인사이트, 돈은 빠른 사람에게 딸려온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은행 잔고는 그 사람의 속도를 알려줍니다. 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더 큰 숫자가 은행 계좌에 나타나죠. 우버라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가 사이코패스처럼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걸 현실로 반영하는 속도에만 집중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빨랐는지 정부나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버는 속도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 이유는 결정의 속도보다 법의 제약이 빨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디의 멘토들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위험한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리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전과 달라지고 싶다면 더 똑똑해질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죠. 코디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의 인사이트, 대화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친구의 경험을 나눴죠.
제 친구 알렉스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물어봤고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부분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었다는 거야. 점심이 끝날 때쯤 생각해보니까 나는 말만 했고 워렌 버핏은 질문만 했더라고. 즉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은 자신의 말만 하며 똑똑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한 척 질문을 하고 남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화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아는 것을 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말하지 말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세요.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멍청해 보이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게 만들 겁니다. 이번 영상 코디 산체스의 부의 철칙을 정리하자면 내 감정을 받아주는 친구보다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동료와 함께 나아가는 것, 성공의 여정 중 필연적으로 만나는 비난 앞 오히려 나를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로 사용하기, 더 큰 부를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익숙함을 따라가게 만드는 대중의 걸음과 정반대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연습. 개인의 통장 잔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반영하니까 남보다 더 똑똑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때로는 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아는 걸 뽐내며 자랑하기보다 차라리 멍청한 척하며 듣고 배워보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코디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 생각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 속 그녀의 메시지가 고민하던 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더 나아가 행동하는 용기를 선물했길 바랍니다. 성공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4가지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젠 속지 말고 이 문장들만 꼭 지켜보세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마인드 코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밀 쿠레시.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의 더 큰 성공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봐온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그들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차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같은 것을 보는 다른 관점일 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밀이 나눈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비밀을 공유하며 영상의 끝, 여러분은 세상 가장 효율적인 그런 작은 걸음을 통해 큰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공은 1도의 차이로 시작된다. 그들은 큰 변화를 하기보다 아주 작은 변화의 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큰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티도 나지 않는 그런 변화로 시작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말도 안 되게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을 예로 들자면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1도씩 바꿔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비행기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만약 1도의 차이를 가지고 비행을 하면 3km당 60m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1도 각도의 차이로 4시간을 비행하면 목적지와 무려 65km의 차이가 생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며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성공을 너무 큰 차이라고 남다른 결정 때문이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작은 변화로 시작하니까요. 두 번째 인사이트,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자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태도가 만듭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라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과 최고의 롤모델을 보며 자란 사람. 하지만 때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마약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려 생을 일찍 마감하기도 합니다.
반면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제대로 된 멘토도 없이 혹은 신체적 장애를 가졌는데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즉,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지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닌 바로 태도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스포츠 스타들을 가르쳤지만 누군가 저에게 지능을 뜻하는 IQ 혹은 의지와 태도를 뜻하는 I will, 이 둘 중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무조건 행동과 좋은 태도를 의미하는 I will을 100번이고 선택할 겁니다. 이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체가 원하는 거예요. 즉, 개인의 지능과 능력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와 의지이니까요. 이런 그의 조언처럼 모두의 삶에 어느 정도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지 혹은 내가 가져가는지예요. 전자는 항상 피해자로 삶을 이어가고 후자는 주인공이 되어 인생을 창조해 나가죠. 그렇게 모든 상황 속 책임을 지는 삶, 그런 태도가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지능을 알아주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엄청난 지능이 필요하지 않죠. 언제든지 구글에 검색하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밀이 언급한 태도와 의지는 컴퓨터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앞서 말한 것처럼 지능과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 올바른 태도와 의지를 통해 자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와 성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밀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 성공의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미루고 결국 행동을 못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성공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공이 요구하는 페이먼트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살 때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공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실패라고 생각해요. 즉,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실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공은 실패라는 비용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마주할 그런 용기가 샘솟는 겁니다. 이처럼 성공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연습으로 살 수 없고 팟캐스트 속 인사이트로 얻을 수가 없단 걸 말이죠. 연습과 타인의 인사이트는 일종의 지침서이지 내 행동 혹은 실패라는 경험을 대체하지 못하는 걸 알고 직접 부딪히며 더 나아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에 자밀은 이렇게 조언했죠. 잊지 마세요. 성공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실패라는 옵션 말곤 없습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리프레이밍, 아주 작은 인식 혹은 관점의 전환이 여태 살아본 적 없던 인생을 선물할 겁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여진 징검다리로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마주하는 실패들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좌절하는 순간이 아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과거와 다른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다르게 말하자면 실패가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반대로 더 큰 확신을 가져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이 관점으로 실패를 오히려 반기기 시작한다면 성공은 여러분이 내는 실패라는 비용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원하던 삶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자밀이 나는 성공한 사람의 네 번째 공통점, 항상 빠르고 더 나은 배움을 찾으며 창의성이 아닌 호기심을 쫓는 것. 창의성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자밀은 성공한 사람들은 창의력이 아닌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했죠. 수많은 성공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What if?
이랬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창의력보다 희소하고 중요한 능력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이 작은 차이로부터 배움이 시작되고 또 배움의 속도를 극대화시키죠. 남들과는 다른, 그리고 경쟁자를 앞서는 방법은 바로 배움의 방식에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호기심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배움에 있어서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게 호기심이잖아요. 멘토를 뛰어넘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신이 배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바꾸면 어떨까?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더 나아갑니다. 자밀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더 나아가는 것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멈추는 결정이 아닌 나아가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기회라는 자원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요. 그걸 다른 말로 자기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에 박힌 교육 방식을 넘어 자신만의 방법을 확립해 성장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죠. 이번 영상 속 자밀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취가 큰 선택의 결과가 아닌 아주 작은 1도의 차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작은 변화들로 일상을 채워가는 것, 인생을 바꾸는 시작은 남들이 아닌 나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아채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 실패를 장애물이 아닌 성공이 요구하는 하나의 지불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패 앞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져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보다 더 빠르고 더 나은 배움을 위해 창의력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가며 지식보다 지식을 쓰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 속 그의 메시지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지만 자밀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섞였을 때 익숙한 메시지는 더 깊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미뤘던 자신에게, 그리고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나와는 다른 큰 결정을 해나갔을 거란 착각 속에서 자밀의 메시지는 성공한 사람들과 나의 다름이 아닌 같음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번 생엔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성공이란 여정에 안개를 걷어내는 희망을 선물했죠. 만약 영상을 보고 나 자신에게 의심이 든다면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작은 나도 될 것 같다는, 혹은 나도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 의심을 하려거든 남과 상황이 아닌 나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의심하며 나아가세요. 영상을 접한 시청자분들이 그의 인사이트를 통해 불편하게만 보였던 실패를 확신으로, 지루하기만 했던 일상을 호기심으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주변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던 그런 엄청난 변화는 어이없게도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5초의 법칙으로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코치, 팟캐스트 교육 분야 세계 1위 호스트, 첫 영상으로 무려 3천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멘토, 바로 멜 로빈스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녀는 지금과 달랐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걸린 실패한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에선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변화를 가져온 건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누구나 원해요.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성공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멜 로빈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변화하는 순간도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변화를 위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다양한 자기개발의 방법론으로는 아직 변화를 느끼지 못한 분들께 멜 로빈스의 색다른 접근법을 소개하며 여지껏 없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려 합니다.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나에겐 변화할 기회조차 오지 않을까? 진짜 내 안에 문제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멜 로빈스는 이 부분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내면이 아니라 도전하지 못하는 당신의 작은 용기입니다. 항상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는 매 순간을 직감으로 느껴요. 당신은 그저 변화가 무섭고 두려워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매일 하게 되는 수많은 결정 앞 feeling of decision, 내면의 감정을 돌이켜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 자신으로 변하는 결정, 그리고 항상 원해왔던 목표와 일치하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전 우리는 두렵고 긴장되고 의심도 들지만 동시에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아주 작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결정 앞에서는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마치 뒷걸음질을 치는 듯한 그런 거북한 감정을 느끼죠. 이처럼 우리 내면의 감정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항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감정이란 신호를 보내서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멜 로빈스가 말한 이 내면의 감정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맞은 금요일 저녁 여러분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피곤하지만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혹은 자신만의 사업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내가 힘든 한 주를 보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자는 친구의 전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결정 앞에서 어떤 내면의 감정을 느낄 것 같으세요? 분명 미래의 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노력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도 동반하겠지만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자신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 현재의 즐거움을 위한 친구와의 약속은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다짐했던 나와의 약속과 미래를 위한 내 목표를 돌아봤을 때 조금은 작아지고 마치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내면의 감정이 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항상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감정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멜 로빈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변화를 위한 각자만의 때는 존재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며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봐야 해요. 즉, 더 나은 자신을 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때가 오는 순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말 고통이 참을 수 없이 커져서 도저히 참지 못할 때 변화의 순간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지금의 나와 비슷한 위치에서 벗어난 이 세상 누군가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변화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나의 상황에 빗대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도록 어둡고 굳게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희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즉,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들거나 누군가가 문틈을 열어줄 때 변화의 조건이 맞춰져요. 이처럼 실제로 수많은 멘토들은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위인의 자서전을 통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나를 원하는 욕심이 생기고 고통과 누군가의 스토리, 이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 누구에게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멜 로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변화의 때를 설명했던 그녀는 가장 쉬운 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두 가지 행동주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행동주의 접근법, Start before you are ready. Don't prepare. Begin.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해라. 연습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리고 멜 로빈스는 이렇게 그냥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로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 곁을 떠나버리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행동을 하기 전 우리는 느낌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상황에 대한 느낌을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진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죠. 그리고 인식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생각을, 그리고 생각이 행동을 하게 해요. 느낌, 인식,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 이 5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자기 전 동기부여를 받은 당신이 내일은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5시에 알람을 맞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첫째로 당신은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일어나요. 둘째는 상황을 인식합니다. 너무도 따뜻한 이불 속, 그리고 춥고 어두컴컴한 이불 밖. 그러면 세 번째인 감정은 불편함과 불쾌함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그 감정은 네 번째인 생각을 동반해요. 10분만 더 잘까? 내일부터 해도 되겠지? 그렇게 마지막 5번째,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자는 행동을 하죠. 이처럼 동기부여가 필요한 아침에 동기부여는 여러분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느낌, 인식,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 이렇게 당신을 통제하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냥 행동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를 뒤집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그리고 감정은 인식을, 그리고 결국 그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즉,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느낌이 아닌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접근법이 어떠셨나요? 동기부여는 아침 알람을 맞출 때는 있지만 아침 알람이 울릴 때는 사라지고 없다. 저에겐 정말 와닿았습니다. 또한 꿈이 가장 많이 죽는 순간은 준비하고 고민할 때잖아요.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목표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질까? 라면서 의심만 쌓이게 되니까요. 이때 행동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행동하는 자신을 보고 느끼며 뿌듯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만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행동 방식 접근법은 바로 이겁니다. Start to act like the person who has the things you want right now, even though you don't feel like it.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역시나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서서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기 전에 그들이 하는 행동 먼저 따라하세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에서 2가지 행동으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이 부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멘토들의 끝으로부터 시작하라 라는 메시지와 결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 방식부터 시작하라는 다른 멘토들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자신을 더 믿기 위해서, 달라지고 있는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행동으로부터 접근하라는 멜로빈스의 접근법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느낌에게 휘둘리며 변화도 못 느끼고 살아온 많은 분들께 이런 말을 남겼죠. 더 이상 느낌이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만하면 충분했잖아요. 이제는 행동으로서 느낌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이제껏 없던 새로운 삶으로의 엄청난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속 멜로빈스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2가지 선택지 앞에서 내면이 보내는 느낌이란 메시지를 통해 두렵지만 자신을 성장시키는 선택을 하라. 변화를 위한 2가지 조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 혹은 이미 내가 간 길을 지나온 멘토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희망의 빗줄기를 찾아라.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동의 5단계인 느낌, 인식,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이 아닌 이 사이클을 뒤집어서 행동을 먼저 해라. 마지막으로 이미 되고 싶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1-2가지 그들의 행동을 하며 따라가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가지시는 여러분은 분명 이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서 다른 영상을 클릭했을 수도, 혹은 게임이나 자극적인 기사를 볼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변화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의미는 충분히 바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될 수도, 더 많은 걸 누릴 자격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원하고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멜로빈스의 조언처럼 더 이상 느낌이 나를 통제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행동으로써 나를 통제하면 됩니다. 이번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